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SBS 드라마 귀궁은 귀신과 인간, 그리고 신 같은 존재들이 얽힌 복잡한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팔척귀와 수살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엔 무속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귀신들 사이의 위계 질서와 그 안에 숨겨진 권력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은 단연 팔척귀입니다. 이름 그대로 보통 사람보다 2배는 더 큰 키를 가진 존재. 그 실루엣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죠. 그러나 외형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그 힘의 격입니다. 팔척귀는 원자 이광을 광증에 빠뜨릴 정도의 능력을 가졌고 수살귀조차 그 이름에 벌벌 떨었습니다. 단순히 원혼이 아닌 혼령을 지배하는 존재. 팔척귀는 귀신 위의 귀신, 마치 귀신계의 군주처럼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이 팔척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일부 무속학자들은 팔척귀라는 명칭 자체가 전통 설화의 살령귀, 장군귀 혹은 장산범 등과 혼합된 허구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팔척이라는 키 설정에는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인간을 동시에 넘보는 존재라는 의미죠. 조선 후기 무속에서는 거대한 키를 지닌 귀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즉 신령에 가까운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팔척귀는 그런 신령의 세계에 발을 들이려는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계급을 넘어서려는 야망의 상징인 셈입니다. 반면 수살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수살귀는 물에서 죽은 사람의 혼이 악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민간 설화에서는 수구초심이라 하여 우물 귀신을 모시는 제례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을 품고 익사한 이들은 자신이 죽은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곳에 저주와 증오의 에너지를 남긴다고 여겨졌습니다. 귀궁에서 수살귀가 우물에 숨어 떨고 있는 이유는 이 전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살귀가 팔척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즉 귀신들 사이에도 정보망, 기억, 전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니라 귀신 세계에 문화가 있다는 상징적 연출일 수 있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공포 대상이 아니라 귀신들 사이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팔척귀는 왜 조선의 이 시기에 나타났을까요? 뇌피셜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팔척귀는 특정 시대, 특정 사회 구조가 무너질 때 등장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왕실이 불안하고 원자가 광증에 걸리며 무당이 궁궐에 들고 천지장군을 부르려는 자들이 나타나는 시점, 즉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때 팔척귀는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등장한 존재라는 가설입니다. 혹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귀신계 쿠데타의 첨병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혼령을 흡수해 강해지고 윤갑처럼 이무기에 흔적이 남은 혼까지 섭취하려는 모습. 이건 마치 귀신에서 신으로 진화하려는 초월 존재의 성장기이자 야망 드라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천지장군입니다. 풍산과 대비가 팔척귀를 천지장군으로 모시려는 복선은 단순한 정치 음모가 아니라 신격 귀신의 탄생식일 수 있죠. 무속에서 천지장군은 하늘과 땅, 귀신과 신령을 모두 통제하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만약 팔척귀가 천지장군의 이름으로 인간 세계에 군림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빙의극이 아니라 영모입니다. 왕권을 넘어선 영권의 탄생이죠. 반대로 보면 수살귀는 위계 질서 안에서 그저 피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살귀는 단순한 하급 귀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때론 신과 귀신의 싸움 속에서 심판자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척귀가 세상을 덮으려는 순간 수많은 수살귀들이 모여 이를 봉인하는 구조,
즉, 수살기는 약한 존재이지만 수적으로 결합할 경우 질서를 되돌릴 수 있는 귀신계의 백성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기궁 세계에서 귀신 계급은 단순한 강약이 아닙니다. 하급 귀신인 수살기, 상급 귀신인 팔척기,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천지장군. 이 구조는 마치 인간의 정치 질서, 민심 권력자 군주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드라마는 지금 미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틈 사이에서 이무기와 열이, 윤갑의 이야기까지 얽혀들고 있습니다. 귀신이 단지 무서운 존재로만 그려지지 않는 이유, 그들에게도 질서와 야망,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척기는 그 모든 귀신 질서를 다시 쓰려는 첫 번째 존재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드라마가 더 전개되며 팔척기의 과거, 천지장군의 부활, 수살기들의 반란 같은 떡밥이 터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과연 누가 귀신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인가? 기궁의 귀신 계급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